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쟁점, 선분양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 제한 등에 관한 주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묶어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일단은 주택의 공급 관련해서 선분양이라는 주제부터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요거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부했던 주제죠. 그래서 주택이 다 완성, 80% 이상을 우리가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뭐죠?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후분양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이에 대응해서 주택 건설 공정이 원칙적으로 40%만 지나더라도 다 분양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선분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계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주택 건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직접 받는 방식을 선분양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주택 건설 재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후분양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학계론에서 논의했던 주제가 있었고요. 이제 주택법에서 선분양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 사업계획 승인자,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자 40% 이르게 되면 사업 주체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가 돼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원칙은 안 나와요. 예외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 우리가 이제 주로 시험에 뜨는 것은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얘들은 어떻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적인 주체에 있어서는요, 공정률이 40%가 되지 않더라도 공정률 제로인 상태에서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원칙은 안 나오니까 원칙은 제가 지워버렸고요. 예외 관련해서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다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공정률 제로일 때도 다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관련해서 토지공사, 지방공사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요, 바로 마감 자재 목록표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논리 구조죠. 처음에 이제 집을 분양을 할 때는 모델하우스 이런 걸 겁나 화려하게 꾸며놨다가 실제 주택이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더 낮은 질의 마감 재료를 써서 사회적으로 분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역시 원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예외, 공공주택 사업자인 국가지자체공사, 그래서 주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자,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할 수 없어요. 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포인트, 바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도 다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지문 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옳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십시다. 이렇게 가자고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하고 싶을 때 따로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고, 대신 마감 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바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모델하우스 건설할 때, 그때 바로 시군구청장에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원칙은 안 나오고요, 토지공사, 지방공사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마감 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것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가 나중에 열람을 요구할 때 당연히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사업 주체가 이 마감 자재 목록표를 통해서 표시가 된 이 마감 자재라고 하는 것으로 자, 주택을 건설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단품이 된다, 단종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유치차라는 얘기인데 26회 때인가 같은 질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지저분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억할 거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 승인 필요 없고요. 목록표는 언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어떻다 제출하면 된다. 문장을 보지 마시고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힙니다. 문장을 보는 게 오히려 알았던 지식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답을 뽑지 않는 주제 복리시설이라는 것을 검토합니다. 상가 분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시군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역시 안 나오고요. 국가지자체공사 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를 모집하고자 할 때 일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엔 많이 안 나오고요. 얘는 이제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주제와 보통 엮어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주제 하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주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주제 나와 있죠. 분조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어디에서 정책론 파트에서 주택의 공급 등 관련해서 분조투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써먹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조투 이렇게 순서를 외운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조정 대상지역 작년 재작년 문제였었죠. 바로 자 지정도 해제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세 번째 투기 과열지구 가장 오래된 전통제도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기 과열지구가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을 만들 때 국토부 장관도 뭘 할 수 있고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바로 시도지사도 다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미친 시도지사도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분조투의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시도지사 입장에서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뭐 하려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서 쌍욕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건도 투기과열지구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든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은 그냥 중앙정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한다? 바로 이 조정 대상지역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은 국토부 장관이 개 쌍욕 먹습니다. 항상 어디가 됐든 간에 제일 욕 많이 먹는 장관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지랄드리고 내리면 내린다고 지랄드리고 제일 이상적인 그림은 내 집만 오르고 남의 집은 폭락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더럽게 많아. 그래서 김현미를 쳐 죽이자 요렇게 나가게 되는 거지. 해서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나 조정 대상지역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법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 투기과열지구도 다 누가 담당한다?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하는 것을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 요거로 끝나는 거야.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뭘 설정할 수 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숫자 좀 이따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한번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외울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쉬운 거 잘 하셔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울 게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요,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뭔 소리만이 공공택지가 뭐라고 그랬어? 너무 오래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02페이지 가서 오늘 빨리 끝날 줄 알고 지금 친구한테 문자 보냈는데 다 틀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삥삥 돌게 돼. 공공택지 교재 몇 페이지? 202페이지 가서 보니까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 있죠. 202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건 다 뭐가 된다? 공공택지가 되게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택지가 아닌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했었지요. 바로 뭐가 있다고 했어?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환지 방식이 되게 되면 어떻다? 바로 공공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빼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이건 뭐가 될 수 없다?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 대신 9개 법조문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무조건 옳은 표현.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포함된다. 그럼 무조건 옳은 표현. 공공택지의 개념 자체가 공동주택 건설 용지 중에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 물론 기억 안 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해.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아직 안 끝났고요. 도시개발법에 가면 반가운 녀석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가서 검토해 볼까요?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라고 해서 175페이지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나와 있죠? 해서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감정가라고 하는 개념. 해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 금액 산술 평균치를 뭐라고 한다? 감정가라고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감정가라고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지금에 와서 제일 중요한 거 밑줄로 그어져 있잖아요. 누가 밑줄로 그어놨어? 제가 해놨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어떻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거기서 뭐가 나오든 간에 우리 법에서는 다 뭐만 써놨어?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만 나열되어 있다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앞에 보지 말고요. 외울 게 뭐라고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이렇게 외워달라고요. 이것도 못 외우시잖아. 이것도 못 외우고 죽으려고 하면서 그냥 하여튼 어쩌다 한번 책 보면은 학교 용지 뭐 이거 뒤진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에 공부하다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우리 엄마 인간관계가 겁나 좁은 거야. 나 공부하다 뒤진 놈들 겁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전에 법대에서 사법시험 이런 거 보다가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자꾸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뛰어내리면 되는 거지. 그럼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딸내미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힘들까봐 공부하지 말라고. 근데 개새끼를 하나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목표의식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만 합니다. 말만 해서 어차피 하나까지 걱정이 없어요. 다시 감정가율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걸 보고도 한 건 아니고, 자 바로 공급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정가로 공급하는데 그때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서 분양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높은 금액 쓴 놈한테 어떻다? 분양한다. 그거 안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 써요? 자, 바로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와 있죠? 택지와 공장 용지 이렇게 외웠어요. 택지와 공장 용지는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참 며칠 전에 이거 하고 다도 알겠다. 이게 이제 감정가율로 공급할 수 있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택지와 공장 용지. 그 앞에 택지 중에 뭐가 있어? 330의 단독주택 용지와 공공택지 나와 있죠. 이런 것은 어떻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는 8개가 나오면 다 어떻다?
수의 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일 더러웠던 문제, 점점점 수의 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된다. 거의 개새끼들이죠. 겨우 외워놨더니만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아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실 때 완벽을 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추첨 아니면 나머지는 어떻다? 바로 수의 계획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재미삼아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게 아니에요. 공급할 수 있다 밑줄을 재미삼아 그어놓은 게 아니라 기존 시험에서 말장난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공공택지라는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가 뭐라고요?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보십시다. 아파트 건설 용지를 확보할 때 수용을 했대.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땅을 뺏은 거야. 그래서 싸게 뺏은 거야. 그러니까 이 택지를 분양을 할 때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좀 싸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싸게 분양을 받은 주택 건설업자는 뭘 해야 된다고? 여기서 아파트에서 큰 마진을 남기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해라? 좀 싸게 공급을 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논리고죠. 숫자는 지금 한 번에 못 외워. 일단 패스하시고 좀 이따 묶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21회, 22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분양가의 공시라고 되어 있죠? 색깔 입혀져 있나요? 공시해야 된다. 끝에서 공시해야 된다. 뭔지 모르지만 액면가 다 까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시해야 된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1회, 22회 때 연속 나왔던 주제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항상 논의를 전개할 때 분양가 항목을 좀 세분화시켜서 공시를 해라. 이렇게 평당 건축비 390만 원. 이게 싸요 비싸요? 모르지. 거기다 시멘트를 썼는지 흙을 다 썩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양가 항목을 공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샤시는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을 썼고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달라라는 게 주로 시민단체의 주장이 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개뻥치니까 싸구려 제품 써놓고 싼 것처럼 장난치게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분양가 항목 공시해야 된다 해서 자 정리해 볼까요? 자 길게 얘기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된 지역 국토부장은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택지 이런 데서는 원칙적으로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근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관광특구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구성할 때 예를 내면은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문장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면 그때는 또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출제 기술 자체를 항상 뭐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바로 이렇게 예외 항목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숫자는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조퇴 두 번째 주제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청약 과일이 있고 청약 위축이 있는데 청약 과일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정 기준 뭐 더럽게 복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좀 이따 한 칼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정 해제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가지고 29회 때 시군구청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누가 하니까 해제를 누가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해제 요청을 하는 것도 누구한테 한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약간 돌려서 구성했던 지저분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의를 하게 될 게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얘가 골 때리는 거죠. 국토부 장관 어떻게 할 수 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뭐 할 수 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개소리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골 때리는 집은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 어떻다? 1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돼 있죠. 자, 이걸 보면서 논리 체계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아니, 투기 과열적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하고 시도지사도 지정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논리 체계상 재검토도 누가 해야 돼?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시험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 이렇게 내지도 않지만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애초에 투기 과열적 지정에 관한 제도는 벌써 30년, 40년 엄청 됐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어쩌면 저 태어나기 전에도 아마 지정이 됐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법을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단 한 건도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을 안 해버린다고. 그러면 법을 나중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야, 이게 투기 과열적으로 묶어놓고 나서 이게 주택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1년마다 재검토해서 풀어주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어차피 시도지사가 재검토 안 할 게 빤히 보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국토부 장관이 자 지정을 하니까 재검토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1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이게요 법 체계라고 하는 게 잘 안 맞습니다. 왜? 공법이란 과목 자체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 뜯어 고쳐서 만들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안 맞아.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조합원 수 20명 이상 이해된다. 말 자체가 안 돼. 원래 법 체계상은 얼마가 돼야 돼? 30명 이상이 돼야지 법 체계상 맞습니다. 근데 전에는 20호 2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20명 이상이 된다. 이게 논리 체계가 맞았는데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30호 30세대 이상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외웠던 건 50호 50세대 이렇게 봤던데 그러면 앞에도 바꿔줘야 되잖아. 조합원 수 얼마? 3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건데 법을 바꾸는 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바꾼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경우 전북은행인가 계시는 분이 제 수업을 아마 인강을 들으시는 분 같은데 그분이 환장하겠다 이거야. 지금 보니까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25명인가 26명인 거야. 그리고 이제 토지를 담보로 대출 등을 받으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미치는 거야. 왜? 법에서는 조합원 수 20명 이상이 된다라고 돼 있고 사업계획 승인은 얼마? 30호 30세대 정도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법 위반은 아니니까. 법조문 자체가 흠결에 있는 부분이니까 실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법조문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결국은 체계를 갖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는 딱 체계에 관한 학문이니까 처음에는 공부가 힘들어도 나중에 내공이 좀 쌓이게 되면 딱딱딱 아기가 맞고 재미가 있어. 근데 공법은 완전히 그냥 앞뒤가 전혀 안 맞게 돼서 개 짜증이 나게 돼 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방법은 제가 딱 한 가지야. 체계고 지랄이 없어. 그냥 몇 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워서 가야 된다. 그래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지치고 내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가 즐겁다. 그러면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시험이 문제가 아니야.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뇌에 큰 코로나 이런 게 옮겨와서 뇌에 큰 염증이 생겼을 때 공부가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면요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왜? 내년에 하면 돼요. 난 우리 딸한테 얘기한다니까 학교 가기 싫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1년 뿌려가지고 애들한테 가서 오해하면 얼마나 좋냐. 그것도 나름의 방법이지. 그건 개소리에서 체계가 맞지 않다. 다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정리하고 이제 비교 쟁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야가 상한제 적용 배제만 기억하십니다.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가 되게 된다. 조정 대상 지역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지정도 해제도 국토부 장관이니까 해제 요청도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그 다음 분조투에서 세 번째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는 거 체계가 더럽게 안 맞는다 해서 자 이렇게 뭐 국토부 장관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등등 있는데 쫓아가지 마. 어차피 포인트가 아니야. 모든 시험 문제는 기승전결 하면 항상 어디에 결파돼서 거의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도 조정 대상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도 오히려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전매 제한이라는 주제가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상 다 외울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공통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전매 제한.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요걸 내고 말았어. 자, 투기 과열지구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제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괄호 넣기 올바르게 쳐 넣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환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장을 하나 지랄을 하나 이제 한번 또 외워봐봐야지.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자 보십시다. 2개월간 나와 있죠. 5대1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대1 나와 있죠. 예, 2, 5, 10 외우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하나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대상 지역.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2, 5, 10 나와 있죠.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2, 5, 10 나와 있죠. 밑줄 그을 거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보겠습니다. 다른 거 모르겠고 2, 5, 10 나와 있죠. 2, 5, 10 나와 있죠.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투기 과열 지구가 됐던 조정 대상 지역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됐든 간에 일단은 인간된 도리 뭐는 외우자. 다 할 거 없어. 어차피 해봤자 못 외울 거니까 2, 5, 10은 공통적인 요소죠. 아, 그잖아요. 내가 이걸 연구해 냈다니까요. 외우다 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제가 밤에 몰래 외우거든요. 수업할 때 이빨을 깔려면 이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책 읽으면서 2개월간 뭐 5대1, 10대라면 너무 없어 보여. 그래서 그냥 다 외운 것처럼 어떻게 2, 5, 10. 탈수 있잖아요. 2, 5, 10. 이런 문제는 어차피 괄호 넣기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통적인 요소 보셨습니다. 2, 5, 10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만 알아도 투기 과열지구 문제도 그렇고 조정 대상 지역 문제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문제도 그렇고 문제 거의 반이 커버가 된다고 그냥 아멘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걸 목숨 걸고 어떤 차이가 있나 분석을 해서 뭐 하려고 돌아서면 어차피 잊어버릴 건데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2, 5, 10에서 분조투 순서에 따라서 가보십시다. 3개월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나와 있죠? 3개월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나와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간 이게 어디 투기 관리구나. 조정 대상 지역을 보니까 3개월간 30% 이상 증가한 지역 나와 있죠? 그죠? 일단 좀 이따 한 번에 정리하면 돼. 2, 5, 10 일단 했으니까 거의 반을 커버를 한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아까 지금 공부하는 순서가 분조투 순서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3개월 동안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3개월간 30% 이상 증가한 지역 나와 있죠. 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투기 과열지구. 자, 30% 이상 감소한 곳 나와 있죠. 30% 이상 감소한 거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요거를 세 개를 비교해 가면서 가시는 거야. 일단은 인간된 돌이 2, 5, 10만 하더라도 어차피 괄호 넣기 문제에서 거의 80%, 70%까지 맞출 수 있어요. 80%, 70%에 맞출 수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분야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개월간 얼마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3개월간 20% 이상. 조정 대상지역은 3개월간 30% 이상 자 증가한 지역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는 3개월 아니었었고요. 30% 이상 감소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해서 3개월간 30% 이상 감소한 지역 나와 있죠. 해서 이제 천천히 한번 외워볼까요? 2, 5, 10은 일단 세팅 되셨어요? 그 2, 5, 10만까지 하더라도 거의 셋 중 어느 쪽의 문제가 구성이 되든 거의 반 가까이 세팅한다니까요.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분조투 순서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경우 3개월간 얼마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조정 대상 지역은 3개월간 얼마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야? 투기 과열지구 30% 감소. 그러면 3개월은 뺍시다. 귀찮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야매로 갈 거니까. 해서 20% 증가, 30% 증가, 30% 감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외우는 순서가 분조투. 이거 하려고 처음부터 분조투를 얘기를 하는 거야. 2, 3, 3이 되는 건데 앞쪽 두 개는 증가고 뒤쪽 하나는 뭐가 된다? 감소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자, 이렇게 가볼까요? 자, 2, 5, 10은 공통적인 요소였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든 조정 대상적이든 투기 과열 지구든 어떻다 공통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2증, 3증, 3감 이렇게 가면 될까요? 2증, 3증, 3감 하면 끝나죠? 첫 번째,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20% 이상 증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30% 이상 증가.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은 뭐라고요? 30% 이상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거 대가리 따서 2증, 3증, 3감. 그래서 다 정리합니다. 분, 조, 투 순서에 따라서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세팅해 줍니다. 그래서 2, 5, 10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 2증, 3증, 3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2증, 3증, 3감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하면 돼? 다시 2, 5, 10이 공통적인 요소가 될 테고 2증, 3증, 3감 물론 이때 논의의 전제는 어떻게 외워야 돼? 바로 분, 조, 투 순서. 왜 분, 조, 투 순서에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 그리고 투기 관리력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래서 분, 조, 투 순서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2증, 3증, 3감이라고 하는 거. 2증, 3증, 3감. 어차피 2, 5, 10은 공통적인 요소니까 처음에 한두 번 하면 금방 외우십니다. 이게 문장 보면 2, 5, 10이 딱 보이게 돼 있어. 해서 포인트는 2증, 3증, 3감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만 준비를 하십시다. 27회 때인가 투기 과열요구 지점 기준 괄호 안에 들어간 거 옳은 거 틀린 거 이거 뽑았거든요. 2증, 3증, 3감이라고 하는 거. 2증, 3증, 3감. 그럼 이제 2, 5, 10은 금방 몇 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2증, 3증, 3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매로. 밤에 이런 짓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라 그럴까? 공부 더럽게 안 할 사람들인데 어차피 바로 코앞에 입에 떠 넣어줘야지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2증, 3증, 3감 이렇게 가실 텐데 그래서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면은 괄호넣기 문제 작살내는 문제거든요. 이 정도 문제는 던져줄 때 그냥 죽으라고 내는 문제라고요. 근데 2증, 3증, 3감 오늘 선생님 오신 보람이 있죠? 2증, 3증, 3감을 외우셨잖아. 또 속으로 한마디 해서 저게 왜 잘 나가다 나한테 지랄이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2증, 3증, 3감이라고 하는 거. 좀 힘들긴 한데 요게 27회인가 투기 과열지구 한번 나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투기 과열지구 쪽에서는 3감을 맨날 3증 이지랄을 해요. 짜증나게. 그래서 남들 다 증가하니까 뭐 난리가 났으니까 전매자를 때리자 이런 논리 구조인데 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투기 과열지구는 3감 이런 게 떴잖아요. 주택 공급량이 현저히 감소되게 되면 다 쌩 난리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자 이런 논리 구조에서 2, 5, 10에 2증, 3증, 3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면은 지정 기준 요걸 이제 교재 편집하면서 두 개를 이제 세 개를 다 비교를 해서 외우는 게 편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외우면 절대 안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2증, 3증, 3감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 정도 다시 가십시다. 자, 이제 자, 분양가 상한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조정 대상지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2, 5, 10에 2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자 한다. 2, 5, 10에 3증이라고 하는 거. 2, 5, 10이 어떻다? 3증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력을 지정하고자 한다. 2, 5, 10에 바로 3감이라고 하는 거. 2, 5, 10에 3감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 요걸 26회 때 구성되고 요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전매 제한에 관한 쟁점. 그래서 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됐던 투기 과열지구든 조정 대상지역이든 공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일정 기간 동안 팔아먹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매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일체 권리 변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전매. 그러나 시험용으로 상수
상속은 어떻다? 전매 범주가 아니다. 보통 문제 구성할 때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상속을 포함해서 일체의 권리 변동을 전매라고 씨부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습니다. 답 아니고요. 항상 상속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울 것 중에 하나가 부기, 등기 해야 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부기, 등기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예, 외우시면 됩니다. 내용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용 읽지 말라. 외우실 때 문장을 외우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부기, 등기 해야 된다. 요걸 틀리게 내려면 어떻게 낼까요? 이 지문을 틀리게 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법 출제위원이 주듬기로 한다 이렇게 안 낸다고. 공법 출제위원들은 이제 행정법 전공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듬기, 부기듬기가 뭔지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얘는 틀리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분야가 상한제가 예시값이 되는데, 분야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일지고 일정한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민법에서 공부하셨다. 야, 진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재밌네. 우리가 민법에서 효력 규정이 있었고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법에 위반됐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효력 규정. 이에 비해서 법에 위반돼서 형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률의 효력 자체는 유효한 것을 단속 규정. 그래서 단속 규정, 자, 중간 생략 등기, 허가구역 외지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다? 단속 규정이 된다. 두 번째가 주택법상 전매 금지와 관련한 전매 위해자 그 제한에 위반되는 매매 계약이라는 거, 이것도 어떻다? 단속 규정이 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것도 뭐가 된다? 단속 규정이 된다. 다시요, 땅 사고 파는 게 중간 생략 등기, 주택을 사고 파는 게 주택법상 전매 금지 제한 규정에 위반된 전매 약정이란 매매 계약, 요거 단속 규정.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단속 규정이 되게 된다.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단속 규정이 됐든 뭐가 됐든 행정 형벌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인데, 문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분야가 상한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집을 샀더니만 나중에 나를 처벌을 하겠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게 분야가 상한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무식해서 분야가 상한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나를 처벌하느냐? 바로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이 주택은 분야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뭐년 뭐월까지 사다 거다 걸리게 되면 아주 피작사를 낼 것이다 라는 경고문을 붙이는 걸 뭐라 한다? 부기 등기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전매 제한에 걸린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전매 제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뭐라고요? 부기 등기 해야 된다. 앞에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앞에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무조건 어떻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요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요. 전매 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팔아먹을 수 없다. 이것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기 등기해야 된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앞에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시험장에서 수렁에 빠뜨리게 됩니다. 아는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자꾸 내용 읽어보시거든. 그리고 알아가는 그 기쁨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개작살나요. 자, 뒤만 딱딱 보는 거야.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머지 지문 4개가 개쓰레기 같은 지문이야. 생전 듣도도 못했어. 근데 끄트머리 딱 보니까 부기 등기, 어머, 아멘이다, 아멘이다. 이거 내가 아는 거 하나 나왔다. 부기 등기. 이렇게 가야지 시험 점수가 나온다고요. 실력을 쌓는 건 본인의 능력의 문제인데, 하여튼 전매 제한 이퀄 뭐와 관련돼 있다? 부기 등기. 그래서 얘가 가치가 있는 지문이 되고, 옳은 것을 고르시면 뭐가 된다?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마지막 주제예요. 자, 이렇게 전매 금지 규정, 전매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자, 이 토지 주택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게 되면 어떻다? 뭐 팔고 가야지. 해서 자, 이 스토리가 이런 것이죠.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다른 나라로 이사 가고, 다른 세상으로 가신부 주택으로 이사 가고, 이사 3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이혼으로 해서 부동산 증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경공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 사고 파는 거다 다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문장들은 23, 24. 23, 23이 너무 오래전 문제입니다. 7년 전, 8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문제야. 요즘은 거의 쟁점이 안 돼. 자, 그래서 세대원의 근무 생활상의 사정, 질병 치료 등등으로 인해 수도권이 아닌 다른 도시로 이사 가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 관리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이 주택을 얻어다 팔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양가 상한제 등을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 동네 씩 다녀야 돼. 불가피한 사이로 다른 도시로 이사 갈 사람이 누군가? 요걸 잘 찾아보게 되면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어차피 파실 거잖아. 나에게 파시오. 이게 가능하다. 근데 그냥 중개업소에 얘기를 하는 게 빠르겠지. 길거리에서 헤매는 것보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사. 그 다음에 복도 많은 사람,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사람. 해외 이주, 해외 2년 이상 체류. 그런 진짜 제일 부러워. 강의할 때마다 부러운 사람.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는 경우. 이 사람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 과일적이나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매 제한에 걸려 있다고 팔 수 없다고. 그런데 자, 선친께서 또는 할아버지께서 기쁘게도 돌아가셨죠.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안이. 힘들게 고생하시다가 호상이야, 호상. 그래서 그 집으로 내가 상속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면 다 기존 주택 팔고 갈 수가 있다.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증여 이전하는 경우, 이거 사고 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도 손해배상 위주로 위자료주로 넘겼으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 되겠고요.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혼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위자료주로 넘기게 되면 이게 이제 각종 제재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각하께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가는 건 어떻다? 이것은 바로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그때 이런 법조문을 만들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 등. 여기까지 쓸데없는 짓거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23, 24, 25, 22, 21. 요때 냈던 문제야. 그래서 세대원 전부가 이사 가느니, 세대원 일부가 이사 가느니,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니 온갖 지랄들을 하다가 요즘 문제 딱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동의 얻어서 다 전매할 수 있다.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동의 얻어서 전매할 수 있다. 옳은 편.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틀린 편. 그래서 지금 트렌드로 보게 되면 26회 때 26회, 27회인가 구성이 됐는데 잘 안 내요. 너무 쉬우니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안 내는데 어찌됐든 마지막 포인트는 뭐라고요? 동의 얻어서 다 전매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출제 포인트 달러 2개 되겠습니다. 사이드 지문으로 먼저 상속은 전매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부기 등기해야 된다. 옳은 것을 고르셔도 다 부기 등기해야 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동의 얻어서 다 전매할 수 있다. 동의 얻어서 다 전매할 수 있다. 사연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옛날 문제입니다. 이게 하여튼 23, 아주 7년 전, 8년 전에는 이 사연을 토시를 살살살 바꿔가면서 세대원 일부를 떼내고 이제 해외 이주를 했네. 그래서 전매 가능 사유가 아니다. 이런 유치찬란한 문제를 구상하다가 이 문제가 26, 27회 때 문제부터는 아예 딱 통일이 됩니다. 동의 얻어서 전매할 수 있다. 옳은 편. 동의 얻지 않고 전매할 수 있다. 틀린 편. 이걸로 귀결됩니다. 그럼 훨씬 당연히 이걸 내야 돼. 왜? 이걸 다 공부하신 분이 그 다음 법조문에서 다 외웠다고 쳤을 때 얻었다. 동의 얻어서 전매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주택 공급. 마지막 정리합니다. 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다시 갑시다. 250의 4이증이라고 하는 거. 250의
2층. 물론 이제 주요 이슈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이드 지분 분양가는 무조건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250에 3층이라고 하는 거. 250에 3층이라고 하는 거. 해제도 국토부 장관이 해제를 하게 된다. 투기 과열지구 250에 3감이라고 하는 거. 250에 3감이라고 하는 거. 이게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지정했었고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분조투 공통적인 이슈가 신규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전매 제한을 받는다. 전매 범주에 상속은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답이 되는 주제. 자, 전매 제한의 대상임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동의 얻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